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지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화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특별히 밖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카메라로 촬영까지 하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저희가 와 있는 이곳 어딘지 잠깐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저희가 함께한 이 장소는 공근의 갤러리입니다. 네. 청와대와 가장 가까운 갤러리면서 네. 아름다운 경관이 내려다 보이는데요. 이제 오늘 모신 젠박 작가님과 네덜란드 사진작가 어윈 올라프, 중국의 첸 루오빙 등 유수의 작가들을 저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는 갤러리입니다. 네, 저희가 여기 온 이유는 9월 6일부터 9월 9일까지 프리즈 서울 2023이 열리고요. 또 9월 6일부터 9월 10일까지 키아프 2023이 열리는 이른바 아트 위크라서요. 한번 여러분들께 이런 예술 작품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고 왔습니다. 사실 여기는 삼청동길이라서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갤러리들이 굉장히 많은데 배너들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아트 위크 해가서. 맞아요. 네, 그야말로 이 예술 작품 좋아하시는 아트 팬분들이 정말 막 가슴이 들뜨는 이제 그런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아트 페어가 크게 열리는 데 보면은 단순히 그 페어뿐만이 아니라 갤러리들이 행사도 있고 이벤트도 있고 파티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좀 즐거운 기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또 모신 젠박 작가님 어떤 분인지 조금 소개를 해주세요. 젠박 작가님에 대해서 아주 압축적으로 소개를 드리면 지금 가장 시장에서 뜨겁게 주목을 받는 네. 작가님이시고요. 그런 분을 어떻게 보셨어요? 작가님은 지금 장난감 레고를 모티브로 건축, 도시와 건물을 재구성해서 보여주는 작업을 계속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컬렉터의 사랑을 받고 사실 지난 4월 화랑미술제에서 포르쉐 대상을 받아서 또 세간의 관심을 모으기도 했는데요. 글쎄요, 어떻게 표현할까요? 도시적 세련미, 그 다음에 공간감의 작가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제가 굉장히 없어 보이는 질문을 한번 하려고 그랬잖아요. 네. 포르쉐 상을 받으면 포르쉐를 주나요? 이런 거. 포르쉐 모델은 봤습니다. 모델을 가졌어요? 네. 그래도 한정판이라 한 2,000개밖에 없는 것 같아서. 그래도 굉장히 좀. 네, 거실에 아주 잘 모셔두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작가님 여기서 개인전을 하고 계신데 제목이 계속되는 여정 서울이에요. 근데 작가님께서 사실 해외에서도 활동을 좀 많이 하셨고 공부도 하셨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 제목을 제가 계속되는 여정 서울을 딱 들었을 때 본인의 어떤 작품 활동이라든지 예술 세계 혹은 나의 인생이 계속되고 있고 그 여정이 지금 한 부분이 지금 서울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봤습니까? 네, 맞아요. 그렇군요. 조금 설명을 조금 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미국에서 태어나고 해외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저의 집은 어딘가 계속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 고민을 해보니까 서울이 아무래도 나의 뿌리다 이렇게 해서 나의 인생의 여정 중간 지점인 서울을 이렇게 제목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또 절묘하게 맞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지금 K-아트, K-컬처, K-팝 정말 한국 서울이 막 뜨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조금 작용이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무래도 타이밍상 또 그렇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좀 우연치 않게. 해외에서도 그런 관심을 좀 많이 보여주나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제가 또 싱가포르에서 올해 5월에도 전시가 있었고 또 몇 주 후에도 또 다른 단체전에 또 참가하게 되었어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시리즈는 좀 단청이라는 좀 한국적인 색감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 해외 컬렉터분들이 더 관심 있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젠박 하면은 레고와 풍경 이걸로 이제 아이덴티티를 구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평소에 어떤 것에서 영감을 받아서 작업을 하는지 그런 것이 궁금해요.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사실 레고를 모았었는데 그때는 그냥 소꿉장난처럼 그냥 색깔별로만 제가 따로따로 모아놨었어요. 가지고 놀지는 않고. 근데 성인이 돼서 다시 레고를 접하다 보니까 이렇게 매뉴얼을 따라서 만들면은 이렇게 견고하고 완벽한 질서 있는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거에 굉장히 이렇게 깊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작업을 보면 굉장히 꽉 짜여진 느낌이 들어요. 네. 굉장히 밀도 있고 그다음에 규칙이 있고. 그래서 작가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래서 작가님이 혹시 작업하실 때 가져가시는 루틴 이런 것이 있다면 소개시켜 주세요. 항상 먼저 제가 건물 사진 찍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외출을 잘 안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약속 있을 때 파워 아이예요. 비슷하네요, 그 아이.
그래서 약속했을 때 제가 한 30분 정도 일찍 나가서 거기에 있는 주변에 있는 건물들을 제가 먼저 가서 사진을 찍어놔요. 그 다음부터 이제 집에 돌아가서 컴퓨터로 옮긴 다음에 그 사진들을 보고 제가 또 마카로 또 러프하게 다시 스케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다시 한번 또 일러스트로 옮겨가지고 거기서부터 또 다시 도시를 이렇게 재창조하는 작업으로 루틴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작가님 만날 때는 좀 장소를 잘 정해야겠다. 예쁜 건물이 좀 많은데 뭐 이런 대로. 네, 어쨌든 이제 키아프 프리즈 개막이 되니까 그 얘기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 아트 페어는 뭐고 우리가 보통 박물관이나 미술관 가서 보는 전시회는 뭐고 또 이렇게 갤러리에서 보는 이런 개인전이나 전시회는 뭔지 약간 헷갈리시거나 혹은 구분을 조금 해줬으면 하는 분들이 또 계실 거예요. 네. 뭐 아트 페어 키아프가 좀 생소한 분들도 계실 테니까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구분을 해보자면 이제 기획전 같이 어떤 박물관, 미술관에서 크게 하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가서 살 수 없죠. 네, 우리가 이번에 이제 내셔널 갤러리 그 전시회를 가갖고 봤을 때 렘브란트 자화상 너무 마음에 들어 얼마예요? 뭐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는 이제 우리가 가서 눈으로 즐기고 오는 것이고 대신에 이렇게 갤러리 같은 데서 하는 이제 개인전이나 전시회는 사실 와서 보면서 좀 더 밀도 있게 본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음에 드는 작품 그리고 마음에 드는 작가의 작품들을 이렇게 하나씩 뭐 구매를 할 수도 있고 또 그런 공간이라고 한다면 아트 페어는 그런 갤러리들이 왕창 모여 있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장터라고 할 수 있죠. 백화점이라든지. 네. 누구는 뷔페라고 또 이렇게 비교를 하더라고요. 네, 그것도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정말로 작품을 사는. 네. 너무너무 많은 종류의 많은 갤러리들이 다 이제 작가들의 작품을 갖고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쫙 다니면서 취향이 다 다르니까 골라서 살 수 있는 이제 그게 이제 아트 페어이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게 키아프인 거죠. 맞아요. 키아프는 이제 한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아트 페어고 시작한 지 22년째를 맞게 되더라고요. 그럼 2002년에 시작한 건가요? 그렇죠. 네. 작년부터 이제 프리즈라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아트 페어 중에 하나와 공동 개최를 하기 때문에 그 인기가 더 높아졌습니다. 하나 덧붙이자면 사실 저희가 갤러리 좋아하는 장소이지만 그 문을 열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아요. 왠지 맞아요. 벽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실 갤러리에 가서 한 작가의 작품을 보는 것도 좋지만 지금 미술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지? 이 작가는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있을까? 이런 걸 잘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트페어에 가게 되면 많은 작가들의 작품이 한꺼번에 갤러리들이 다 오픈된 장소에서 이제 보여주기 때문에 트렌드를 잘 알 수 있고 또 이제 여러 작가의 작품을 한꺼번에 비교하면서 아, 이 작가의 작품이 이런 것과 유사하기도 하고 또 이런 특색을 가지는구나 잘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네. 그럼 프리즈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죠. 프리즈는 영국계 그 아트페어고요. 저희가 이제 그 세계에서 가장 큰 아트페어라고 하면 아트 바젤 있고 그 다음에 프리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즈가 사실은 뭐 런던이 가장 크고 그 외에도 이제 LA에 있는데 뉴욕도 있고 예, 뉴욕도 있고요. 서울에서 연 것은 아시아에서 처음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큰 의미가 있고 한국이 이제 아시아 미술 시장의 허브가 되는 발돋움할 수 있는 도약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트바젤은 생긴 게 꽤 됐죠. 1970년 즈음이라고 제가 네. 알고 있는데 프리즈는 한 2001년쯤에 생겼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게 원래는 이제 미술 잡지, 네, 영국 잡지. 예, 영국 잡지였는데 그걸 이제 경영하던 사람들이 아, 뭔가 우리도 이런 이제 신진 작가들, 젊은 작가들이 데뷔를 할 수 있는 아트 페어를 열어보자 해갖고 열었고 런던에서는 천막에서 한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실험적인 장소도 네. 공원에서 한다고. 네, 공원에 이렇게 천막을 쳐놓고 한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그 장소 자체가 벌써 실험적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트바젤은 조금 더 이렇게 명망 있는 좀 우리 잘 아는 그런 이제 각 작가들의 작품들이 많이 나오는 반면에 프리즈는 신진 작가들 좀 더 실험적인, 네. 도전적인 그런 작품들이 좀 많이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이제 아시아에서 최초라고 하셨잖아요, 한국이. 네. 근데 그게 되게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긴 하더라고요. 아, 어떤 스토리죠? 그러니까는 이 아시아 시장이 점점 이제 커지고 있는데, 그래서 미술 시장에서 아시아 시장이 거의 뭐 한 40% 정도를 차지를 한다, 이제는. 이제 물론 뭐 중국이나 홍콩계가 그렇죠. 많겠죠. 꽉 잡고 있겠죠. 근데 홍콩은 이미 아트바젤이 들어가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프리즈가 이제 아시아 쪽에서 어디를 택할까 이렇게 봤는데,
역시 서울이더라. 그러니까 뭐 상하이나 베이징 같은 당연히 이제 큰 시장이 있지만 거기는 아무래도 여러 제약이 있고 뭐 국가 정부 시스템상 그래서 어디를 갈까? 싱가포르 가려고 했더니 여기는 좀 너무 작고 그래서 서울에서 마침 막 뭐 예술 작품에 대한 사람들의 뭐 관심이 커지고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서울이 떠서 서울을 선택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한국 시장이 미술 시장이 정말 빠르게 크고 있어요. 예, 21년 대비 22년이 37% 정도 성장인데 사실 지난해 미술 시장 규모가 1조라고 하거든요. 괄목할 성장이지만 또 이제 미술 시장에서 전 세계 미술 시장에서 1% 정도의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GDP 이런 규모를 생각하면 앞으로 더 성장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이제 미술 컬렉터들이 한국의 미술 컬렉터들이 해외 그림에 관심을 보이기도 하지만 또 많은 해외 컬렉터들이 와서 젠박 작가와 같이 한국 작가들 작품을 구매하는데도 아주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런 이제 갤러리를 들어오는 게 보통 일반인으로서 이렇게 쉽진 않아요. 뭔지 이렇게 사모님 룩이어야 될 것 같고 가방도 좀 명품 들고 있어야 될 것 같고 뭐 그렇잖아요. 약간 좀 꾸미고 와야 될 거. 다 드라마 때문인데 그래서 아트페어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엔트리 베리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이제 문은 조금 낮아서 편하게 들어갈 수 있어서 뭔가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사는 것도 한번 시작해보고 싶다 하고 하는 그런 분들한테는 출발하기 좋은 지점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우리들 입장이고 근데 작가분들 입장에서는 아트페어와 전시회를 비교했을 때 어느 게 더 좋으세요? 나는 전시회일 것 같아. 전시회는 아무래도 절 좀 아시는 분들이 네네. 좀 찾아서 오시는 것 같은데 아트페어는 저 말고도 이렇게 관객 수부터 몇만 명이 오시니까 저를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노출하기에는 아트페어가 좀 더 적절한 무대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분들 혹은 팬인 분들은 전시회에 와서 이렇게 하시는데 조금 더 저변을 확대하고 싶다. 아, 그러면은 아트페어가 훨씬 더 좋은 기회다. 근데 또 아트페어는 또 수많은 작업들이 또 있으니까 그 중에서 제 작업이 또 살아남아야 되고 기억 속에 남아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또 부담감은 또 따로 있는 거.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렇게 아트페어, 뭐 아트위크 뭐 이렇게 열리고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라이벌들이 전부 다 왔는데 가야지 뭐 이런 거야 아니면? 그래도 제가 몇 번 공군의 갤러리와 2020년부터 키아프를 나가게 됐는데 네네. 이제서야 저를 좀 알아보시고 전시회 찾아오신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막 작년 키아프에서 작업을 봐서 뭐 감명 있게 와서 찾아서 왔습니다. 이런 분들 하면 되게 뿌듯하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나가신 보람이 있네요. 그러면. 네. 기억해 주신 분들이 점점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 아까 젊은 컬렉터들이 이제 컬렉션을 시작할 때 아트페어가 좋다. 그런데 이제 작년 프리즈 키아프를 기억해 보면 막 사람들이 줄을 막 엄청나게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네,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막 사람들이 거의 달려가서 내가 이 그림을 사고 싶다. 오픈런? 예, 거의 오픈런의 분위기가 있었죠. 물론 작년 시장이 조금 특이한 시장이긴 했어요. 코비드가 막 이제 끝난 그런 시점에서 그 다음에 금리가 낮고 그래서 이제 또 비트코인 맞아요. 분들이 굉장히 작년에는 많이 사셨어요. 네. 그러니까 젊은 부호들이 막 생겨났던 굉장히 많이 마켓에 많이 정말 과열이 아닌가 이럴 정도로 정말 뜨거운 시장이었거든요. 저는 이제 그림을 사모은 지가 이제 10여 년이 돼가는 것 같은데 사실 그때 그림을 사는 거는 정말 조용한 갤러리에서 몇 바퀴를 돌고 집에 와서 고민을 하죠. 이 그림을 사야 할까 말아야 할까? 그런데 사실 요즘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이걸 결정하지 않으면 그림이 솔드아웃 되는 그런 시대가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약간 씁쓸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미술 시장이 큰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반가운 일이잖아요. 네 생각이 그건 작가님 생각은 좀 다를 것 같지 않냐? 작가님은 그러면 이런 그 젊은 애호가들, 오픈런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잠깐 지나가는 유행인지 아니면 이게 계속 성장하는 단계 중에 하나인지가 조금 걱정스럽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거니까. 그래도 오픈런으로 내 작품을 사러 뛰어 들어온다면 너무 좋죠. 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그거는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궁금한 게 그러면은 내 작품을 누군가가 사갔어요. 그럼 어떤 기분이 드세요?
그냥 오랫동안 간직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부터 들어요. 왜냐면은 뉴스에 보면은 사자마자 다시 뭐 옥션에 올라가고 이런 일들이 종종 있다 보니까 단순한 투자 목적보다는 제 작업을 진심으로 좋아해서 좀 오랜 기간 동안 같이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특별히 신경을 쓰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네. 이 부분에 신경을 쓴다든지 아니면 어떤 감정을 가지고 내가 작업을 한다든지 그런 게 있는데, 아, 나는 이번 전시를 준비하면서 어떤 부분이 정말 내 가장 그 열정을 쏟아부었다, 뭐 이런 게 있나요? 네, 제가 항상 색이 제일 중요시 생각해서 색 좋아하나 아니면 조색할 때 제일 많이 시간을 투자합니다. 네, 이번 전시 제목이 아무래도 계속되는 여정 서울이기 때문에 한국의 전통 색인 단청색에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청색이면은 어떤 건가요? 초록색은 네, 청록색이랑 또 코랄색이 오히려 또 많이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색이요? 코랄이요. 코랄? 네, 산호색? 네, 산호색이요. 그래서 의외여서 제가 또 산호색을 또 좋아해서 그 색감을 많이 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상하지만은 이제 막눈인 내가 봤을 때 알록달록하다고 해야 되나요? 네. 색깔이 화려하고 그래서 보니까는 이해가 가네요. 역시 이렇게 해설을 들어야 돼. 맞아요. 그냥 보면 안 돼. 작가님한테 이렇게 직접 설명을 듣는 예는 굉장히 드문 거죠. 그런데 요새 그런 게 많잖아요. 키아프나 네. 프리즈나 보면은 아트페어에서 작가님들이 나와서 작품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게 그쵸. 이제 처음 시작된 게 프리즈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다른 데서도 이거 되게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서 다른 아트페어에서도 이런 이벤트를 이제 만들어서, 왜냐면은 그래야지 본인이 그냥 작품만 보고 설명 보고 사는 것보다 작가와의 어떤 공감대가 생기는 거거든요. 교감도 생기고. 그러면은 팬도 되고, 네. 그러면은 찾아서 가고, 훨씬 더 이렇게 스킨십을 하는 장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도 거의 나가서 작업 설명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렇죠. 많이 하셔야 돼요. 네. 팬덤을 확보하기 위해서. 네. 뭐 프리즈 얘기가 나왔으니까 프리즈에 대해서 한마디 이제 덧붙이면, 프리즈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평소에는 잘 접하지 못한 해외 유명 갤러리들이 많이 와서 그것도 이제 프리즈의 굉장한 매력인 것 같아요. 뭐 가고시안도 이제 방문을 하고, 그다음에 데이비드 주이너 뭐 이런 데들이 와서 저희가 이때까지 굉장히 잘 접하지 못했던 해외 거장들의 작품들을 볼 수 있는 게 프리즈의 매력이고, 또 이제 특이한 세션이 프리즈 마스터즈라는 세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2000년 이전 작가들. 그러면은 조금 아는 작가들. 그렇죠. 보통. 예.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올드 마스터즈라고 불리는 이제 근대 작가들까지 같이 보여주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에건 슐레에 대해를 보려고 사람들이 또 그 프리즈 안에서도 줄을 길게 섰거든요. 물론 뭐 거기에 플러스해서 피카소라든지 마티스, 아까 말했던 박물관에 있는 그림들 아니야? 이런 것들이 이제 프리즈에 나와 있었는데. 그럼 그것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살 수 있었어요. 돈이 없어서 못 산 거지? 네. 근데 이제 그런 거장들을 보면서 이제 작가들이 보는 그 느낌은 또 색다를 것 같은데, 그럼 젠박 작가님은 그 선배 작가들 중에 어떤 분한테 영향을 많이 받으셨나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가 앙리 마티스. 아, 그래요? 네. 역시 세계 작가. 네, 저한테 세계 마술사라고 제가 항상 부르는데, 똑같은 그림을 제가 모마의 더 피아노 레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레드룸 뭐 이런 좀 빨간 시리즈가 더 유명한데, 이 작업은 그레이 톤인데도 좀 우울하지 않고 초록색이랑 또 코랄색 이렇게 대비되는 게 되게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색 조합을 생각했지 하면서 계속 자주 보게 됩니다. 사실 이제 전 세계에 굉장히 이제 유명한 도시들 하는 다들 이렇게 하나씩은 미술관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박물관도 있고, 뭐 런던도 그렇고 뉴욕도 그렇고 뭐 다 그런데, 가장 좋아하는 미술관은 어디세요? 제가 꼭 가는 거는 아무래도 뉴욕의 모마가 뉴욕의 모마. 아닐까. 거기서 이제 마티스를 보러 가시는 네, 거예요? 그리고 퍼머넨트 컬렉션이 너무 잘 되어 있으니까 네. 맞아요. 상설 그게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사실은 뭐 메트로폴리탄 박물관도 굉장히 좋지만 또 뉴욕에 가면 다들 이제 모마를 한 번씩 들러야 된다라고. 이제 제가 짧은 경력이지만 그림을 이제 모으다 보면은, 내가 지금 구매하는 작가, 뭐 물론 좋아서 샀지만 또 이 작가가 향후 어떤 작품 세계를 펼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걱정도 되고 이제 기대도 되고. 그런데 이제 어떤 작가가 작품의 가치를 계속 올리려면 사실 그 작가는 이런 작품을 그리는 작가야 라는 아이덴티티가 일단 있어야 되고, 젠박 작가는 레고와 그 풍경의 작가야
하지만 거기 매여 있으면 안 되잖아요. 또 이제 몇 년이 지나고 나면 또 슬기롭게 또 변신을 해가는. 피카소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청색 시대, 핑크 시대, 뭐 여러 가지 이제 화풍을 거치면서 늘 그 앞에 서 있는 작가. 그래서 저희가 위대한 작가로 기억을 하고. 이번에 김환기전을 갔다 왔는데 김환기전도 달항아리라든지 우리 전통 그 색채를 가진 그림에서 약간 머무셨지만은 결국 뉴욕 가서 또 그 전묘 이런 것들로 발전을 해갔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와 김환기 우주 뭐 132여 이런 게 사실은 그냥 가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변신. 그래서 이제 젠박 작가님을 그 그림을 다시 봤을 때 다음은 어떻게 어디로 가실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제가 거의 캔버스 작업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한 작년부터 좀 설치에 관심이 느껴져서 올해는 더 설치 작업도 많이 하고 관객들이 또 함께 참여해서 이렇게 도시를 관객들분이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게 이렇게 참여하는 또 설치 미술을 한번 처음으로 시도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대중들과 어떻게 더 가까워질까 항상 고민을 하고요. 최근에 테피스트리가 네, 그 그래서 작품에 더해진 걸 봤는데 테피스트리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있나요? 그냥 코로나 때 그냥 취미로 원데이 수업을 한번 들었었거든요. 그랬더니 또 너무 또 매력적이게 또 제 작업에서 찾을 수 없는 좀 직선들은 테피스트리에서 완벽하게 만들 수는 없으니까 좀 더 말랑말랑한 좀 더 소프트한 도시 이런 걸 만드는 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약간 그 그림 작업에서는 이제 직선이라는 것이 딱 나오는데 테피스트리는 그게 안 되니까. 네. 그리고 좀 더 레이어링으로 좀 이렇게 3D처럼. 맞아요. 입체적인 그 맛과 함께 굉장히 조금 부드러운 네. 느낌도 좀 들고 도시 안에 있는 어떤 부드러움이 느껴지는. 네. 그렇군요. 그래서 다음에도 또 새로운 매체들을 또 통해서 계속 레고와 도시를 새롭게 재해석할 예정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한국 시장이 굉장히 커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또 사실 한국 시장이 커진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이제 글로벌 시장과 같이 접목이 되면서 커진 거잖아요. 그럼 또 작가로서 한국 시장도 중요하지만 또 해외에서의 활동도 넓혀가고 싶은 욕심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어디서 언제 활동을 먼저 좀 해외에서 시작을 한다면 하고 싶다 이런 게 있으신가요? 우선 올해 시장은 싱가포르에서 했으니까 이제 네. 내년에는 뉴욕 시장을 한번 해외 진출을 집중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국내는 좀 미술관 전시나? 그렇군요. 갤러리 벗어나겠다는 좀 더 큰 데서 하고 싶다는 얘기인데 같이 성장을 하기 위해 갤러리와 대표님 안 계시니까 역시 뉴욕을 가는 게 많은 아티스트들의 꿈이겠죠. 그리고 제 컬렉터 중에서 뉴욕에서 많이 구매를 하셔서 네 해외로 어차피 보내니까 한번 뉴욕에서 다시 신진 작가의 마음으로 시작을 해볼 예정입니다. 앞으로 뉴욕에서 혹은 그 더 넘어서 뭐 파리, 런던까지 정말 명성을 떨쳐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색다르게 갤러리라는 공간에서 젠박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뭐 우리 아트 팬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시기가 다가왔는데요. 많은 분들 또 아트페어에서 좋은 구경들 또 컬렉팅도 하시고 그리고 저희도 한번 방문을 해보도록 하죠. 네, 그러면 이제 끼아프 프리즈에서 많은 이제 작가들 보고 젠박 작가님도 그 자리에서 뵙기를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